제가 만난 78세 김영순 할머니는요, 3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수당 180만 원을 그냥 놓치고 계셨습니다. 이유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복지 기준이 바뀌거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25년 넘게 복지 상담을 맡아온 김정민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데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달라집니다. 신청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정만석 어르신이 주민센터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다가오시며 하신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매달 무슨 수당을 받는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집에 사는 친구분이 몇 년 전부터 매달 5만 원씩 효도 수당이라는 걸 받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정 어르신도 나이도 같고 살림살이도 비슷하신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걸까? 의문이 드셨던 거죠. 제가 바로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두 분은 거의 같은 기준에 해당되셨고 소득도 유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셨던 겁니다. 아니면 막연히 나는 해당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복지 혜택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은 아주 힘든 사람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보다도 신청이라는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이정수 어르신, 혼자 사시고 수입은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군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받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수 어르신께서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하시며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올해 겨울은 전기장판 하나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지나치셨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보다 신청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받습니다. 이건 복지 행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입니다. 공공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센터도 일일이 찾아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거의 필요 없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만석 어르신도 그날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비록 지난 2년간 받을 수 있었던 120만 원은 놓치셨지만 앞으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복지는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서야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늦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5만 원을 넣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복지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뉴스에서 잠깐 보거나 지나가는 소문으로만 들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변화는 그저 지나치기엔 너무 큽니다. 조건이 조금 모자라 매번 수당에서 탈락하셨던 분들께 이제 진짜 기회가 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이 모든 기준이 이번 7월부터 달라집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소득이 있는 분들도 복지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는 월 120만 원 벌면 조건에서 벗어난다 했던 분이 올해는 그 정도 소득으로도 충분히 해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지난주에 73세 박영철 어르신이 상담 받으러 오셨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25만 원, 합쳐서 월 85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 정도 소득이면 복지급여 대상에서 빠지셨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 완화로 대상자로 확인되셨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똑같이 사는 건데 이제 와서 된다고 하니 신기하다고요. 바뀐 건 어르신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해서 문턱을 낮춘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차나 중고차라도 소유만 해도 문제가 됐죠. 이제는 다릅니다.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생활 수단이면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서 병원 가거나 장 보러 나가려면 차 없이는 어렵죠. 그런 현실을 고려한 중요한 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자녀가 월급 조금만 높아도 노부모는 복지수당 대상에서 바로 제외됐습니다.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만 보고 탈락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하지 않거나 따로 살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단독으로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영자 할머니 사례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아들과는 연락도 거의 없었지만 아들이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복지를 못 받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느슨해져 할머니도 드디어 효도 수당과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격이 안 된다는 말에 늘 속상해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히 신청하고 받게 되신 겁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달라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기준이 조금만 완화돼도 그동안 놓쳤던 혜택들이 다시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걸 잡느냐 놓치느냐는 단 하나, 신청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혜택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먼저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도 미리 조회는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해요.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되니 거주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변화는 경계선에 계시던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놓치면 또 1년, 그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7월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정보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보고 신청하셨고, 모르는 분들은 그저 남 얘기처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이라면 분명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가 바뀌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문이 열린 시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올해로 78세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걷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떨어져 있고 혼자 지내신 지도 오래되셨죠. 매달 받는 건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 그걸로 병원도 다니고 식사도 해결하십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들르셨고 대기 중 저와 몇 마디 나누시다 자연스레 생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소득은요? 이런 질문이 조심스러웠지만 할머니는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컴퓨터로 조건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효도 수당 대상자셨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었고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금도 모두 신청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청만 하시면 사흘 안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내가요?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계셨던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드렸고 며칠 뒤 할머니 통장에는 첫 효도 수당 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두 손 가득 귤 봉지를 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거예요. 왜 아무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3년 전부터 신청하셨다면 매달 5만 원, 12개월이면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말없이 잠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뒤 조용히 웃으시며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만 사실은 조건을 다 갖추고도 단지 몰랐기 때문에 그 혜택에서 멀어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바꿔줄 수 있는지 그 사실을요. 김영순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몰랐어요. 말만 해줬어도 한참 전에 신청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구에 앉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복지 혜택 있으세요? 주소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더는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말이 다시 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혹은 나는 그냥 평범해서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복지 제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찾아와서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야 비로소 제도가 나를 향해 열립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주민센터에 오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등본을 뽑으러 오신 줄 알았는데 대화 중에 할머니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고 소득은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복지수당 대상에 충분히 해당되시는 분이었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효도 수당 받고 계세요? 그게 뭔가요?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당신 같은 평범한 노인도 받을 수 있느냐고 대묻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로 확인해 드렸고 신청서도 작성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됐고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례가 김영순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 혹은 내가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만 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나라에서 받는 게 괜히 죄송해서요, 민폐 같아서요. 이런 말씀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십 년간 세금 내고 이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당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당당히 누리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 두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소득, 같은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두 분. 한 분은 3년 전부터 효도 수당과 에너지 바우처를 모두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분은 작년에 알게 되어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건은 같았지만 신청 시점이 달랐던 겁니다. 벌써 차액만 15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쌓이고 쌓이면 1년이면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뿐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 조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몇 년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는 사실상 왕래도 거의 없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면서 할머니는 드디어 대상자로 확인되셨고 신청서를 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네요. 왜 그동안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복지 혜택은 먼저 알아본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정보 빠른 사람, 먼저 문의한 사람, 먼저 신청한 사람. 그 차이가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청도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하신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며칠 전 81세 오춘자 할머니도 며느리 손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고 며느리가 말씀하시더군요. 직접 오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신청하러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 몇 장만 챙겨 오셨고 제가 신청서 작성 도와드리니 접수는 금방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은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격만 갖췄다고 정부가 찾아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혹은 전화라도 먼저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통장에 매달 5만 원을 넣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마음은 생겼는데 막상 가려니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나도 대상은 맞는데 어디서 잘못되면 못 받는 거 아닐까? 서류 빠뜨리면 다시 와야 하는 건가? 주소지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아주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정만석 어르신처럼 효도 수당 대상이신 분이 서류를 다 챙겨 오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들고 오셨는데 10년 전에 만든 통장이었고 최근 거래가 없어서 은행에서는 이미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통장으로는 지금 바로 입금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활성화하시거나 새로 통장을 만드셔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 어르신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다시 은행 갔다가 또 주민센터에 오려니 괜히 망설여지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통장이 오래됐거나 실제로 거의 쓰지 않는 경우, 거래가 중단되어 정상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통장이 살아있는지, 입출금 내역이 최근에도 있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번엔 주소 이야기입니다. 2달 전 윤말자 할머니께서 부산에서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부산에서는 장수 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서울로 오면서 그걸 이어서 받고 싶다고 문의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서울에는 장수 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효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로라도 신청하면 되는 거냐고요? 다행히 윤 할머니는 서울시 기준에도 해당되셔서 효도 수당으로 다시 받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월 5만 원으로 부산보다 금액이 2만 원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바뀌면 복지 제도의 종류도 달라지고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사 전에 새로운 지역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입신고입니다. 얼마 전 76세 정복래 어르신께서 효도 수당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자녀가 인터넷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고 아버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 떠밀리듯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정 어르신은 3달 전에 옆 동네로 이사를 하셨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신청은 주소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전입신고부터 하시고 이틀 뒤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는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하나로도 신청이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복지수당 신청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 확인입니다. 며칠 전 71세 정봉수 어르신이 상담 받으러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글쎄요. 국민연금만 받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해 보니 월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효도 수당 대상이셨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소득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자녀가 주는 전기용돈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효도 수당을 비롯한 복지 혜택, 신청할 때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가 정확한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둘째, 통장이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최근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셋째, 신분증과 소득 확인 서류, 가족이 대신 올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실수 없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통장에 찍히는 5만 원을 좌우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지난 겨울 79세 오춘자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주민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 손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덕분에 지금 매달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할머니는 지난 가을에 처음 신청하셨고 지금까지 3달 동안 15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손자에게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쓰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삶에 힘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원래 할머니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작년에 신청하셨다면 벌써 60만 원, 재작년부터였다면 120만 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83세 정만석 어르신이 오셔서 이웃집도 받고 있다며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니 두 분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2년 전부터 신청했고 정 어르신은 이번에 처음 알아보신 거였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제도상 지난 2년 동안 놓친 120만 원은 아쉽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 어르신 표정이 많이 아쉬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이웃과 똑같은 조건인데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그 큰 금액을 놓칠 수 있느냐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조영자 할머니처럼 자신이 받아도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나라에서 주는 돈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받으셔야 할 이유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이기에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매달 5만 원을 꾸준히 받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차이, 그리고 전화 한 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살고 계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이름과 나이, 주소지만 알려드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나 가족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리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도 50대 아들이 70세 어머니 대신 와서 효도 수당과 에너지 바우처 모두 신청하고 가셨습니다. 그분 어머니는 지금 매달 수당을 받으며 한결 편해진 얼굴로 병원도 다니고 따뜻한 겨울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통이 매달 통장에 5만 원을 넣어주고 당신의 생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가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쯤이야.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5만 원으로 손자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따뜻한 전기장판을 살 수 있고 두어 번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걸요.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용기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잊히지 않았다는 위로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엔 이 수당을 받게 된 날 눈물을 보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라도 나를 국가가 잊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혼자 조용히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걸음 움직였기 때문에 비로소 찾아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보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당신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에게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그 권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